지방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재균 의원님이 질의답변하시겠습니다. 15페이지 평택 중심의 사발통문 도로망 확충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국도 1회가 우회도로가 평택하고 성안까지 했는데 이제 8월 26일에 국토부에다 반영을 시켰다고 그랬죠. 예. 그러고 나서 또 그냥 반영시킨 거는 반영시킨 거고 이건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또 평택시에서 지금 국토부나 서울청이나 또 도에다가도 지금 반영시켜야 될 게 많은데 어떤 부분을 지금 평택시에서는 더 지금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아까 보고드린 1호 국도는 그 실리 여기 비행장 사거리에서 이제 저기까지 했고 이제 또 사리 입구까지 또 해달라고 이제 관철돼서 설계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오산에서 이제 저쪽 바람 가는 쪽 아까 보고드린 그것도 반영됐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공교차로를 거기가 지금 크로바적인데 이제 반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토부 분포 시계까지 6차로를 확장을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걸 이제 누락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CCTV로 다시 해가지고 국토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몇 차례 쫓아가서 해가지고 국토부 사무관이 오케이해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기재부로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가면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피임액에서 경제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온 이유가 이제 지금 엊그제 이제 43호 국도를 개통을 하면은 일부 이제 D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시전에서 밀리다가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서 다시 그것을 이제 분포 가지고 다시 이제 신교차로를 개선을 해달라 해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그제 이제 장관님한테 또 지금 저희가요 예. 소장님이랑 관장님도 고생했다는 건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국도 1호 우회도로 평택대 성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얘기가 나왔을 때는요 그쪽에 지금 저기 개발했던 데에서 이거를 하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한번. 근데 그게 이제 슬그머니 이제 저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국토부든 서울청이든 도든 해가지고 지방도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요. 네. 고도 광역 신도시 광역교통 계획에 평택시장이 이걸 하도록 돼 있었어요. 성안까지. 네. 고도 광역교통 변경 그때 축소하면서 국토부로 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또 결정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라에서 또 민자로 또 저쪽에 쿵세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천안에 네. 저쪽에 조치원하고 이쪽에 공주하고 국도 갈림길 거기까지를 또 한라에서 거기까지 이제 확장하는 걸로 또 한라에서 하면 민자고속도로로 하면 네, 민자로 민자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국도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국토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로망 확충을 할 때 가장 예. 좀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것은 민자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1호 국도선이 좀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실리서부터 사거리까지 해가지고 뭐 거기 지금 작은 부분을 확장시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희가 퇴근할 때 보면은 퇴근이든 출근하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정체적으로 간섭적으로 정체적으로 이제 정체가 되는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면 봐지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평택시청에서 퇴근을 하고 송출까지 올라오는데 한 30분이면 충분히 올라왔어요. 지금 1시간에 못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사볼과 해가지고 그 영신 모산 지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나면은 어떤 보관을 갖고 갈지. 지금 당장의 도로도 물론 시급해가 발등에 떨어진 불도 시급하지만 이런 광역도로는 좀 최소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야지만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보면 그때 가면 또 그게 또 발등에 불이 돼서 계속 악습을 지금 순환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곡도도 이제 우리 이제 동부우회도로가 이제 일부 통과 교통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우리 시를 이제 좀 통과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분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사료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막이라는 건 소장이 국철과 1호 국도가 같이 거의 가는 선상에서 있을 때는 통과 차량이 거의니까 거기가 만약에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정체가 된다 그러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빠른 계획을 잡아가지고 또 소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런데 대응이 지금 굉장히 늦어요. 지금 이제 도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이제 지금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남북으로는 좀 많이 돼 있는데 동서축이 좀 미입해서 386도 같은데 이쪽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좀 일전적으로 일단 국토부에다가든 서울청이든 도도는 어떤 올릴 때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수없이 그런 산거에서 나온 얘기예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십시오. 주변 환경에 변화가 왔을 때는 지금 막히는 데보다도 주변 환경이 확 변화가 와서 더 막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순위를 좀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목소리가 커지는 쪽으로 자꾸 우리도 도로가 움직여요. 그게 아니라 국토부에서는 이제 그 현상을 이제 그 국도 확장할 때 이제 A부터 이제 F 등급까지 이렇게 이제 등급을 매겨서 이제 그 10년 단위로 이제 추계를 해서 이제 저희가 건의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그 어떤 기본에 이제 저기는 있겠죠. 반영하는 네, 네. 그 뭐 수순은 있겠고 또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소사원하고 지제역사적으로 지금 민간 개발이 지금 그게 지금 머무르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하게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대안을 갖고 가야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쌍문경합차에서 유충산업단지 있는 데서부터 이제 그 법원 사거리까지 1차로 확장 계획도 있고요. 지금도 이제 지제 세교서부터 이제 요 문제 하면서 또 작은 도로가 또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예.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고 갖고 예, 저희가 나가야 그래서 되는데 지난 10월 달에도 이제 또 했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도와 이제 국토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시로 가서 미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18페이지 진이남사하고 청북고록 이거 지금 2번하고 3번 도로는 연말에는 개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2월 달까지는 개통되는 거죠? 네. 예. 또 그때 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아니 공사 기간이 그때까지 진이랑 안중신항도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청북고속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또 일부 이제 그 민원 있는 것도 해결했고요. 그러면 12월 달 말까지는 개통이 된다고 봐줘도 회사 없는 거죠? 예, 세 군데는 대부분 이하상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자료를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부 고속화도로 이제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가 지금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닌데 예. 해놓고 나면은 이게 또 나중에 가서 변경이 되면서 또 뭐 공사 금액에 뭐 또 업이 되거나 계속 그런 게 계속 발생하고 끊임없이 또 민원이 발생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쪽은 지금 산이라 어떻게 지금 도로 저기 지방고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방고가 들판을 지나갈 때는 전부 다 높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립고립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서해복복선이든지 민자고속도로 들어오든지 어떤 도로가 와가지고 우리 평택 지형하고 지방고를 맞춰가지고 뭐 2m 3m 위로 정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보통 5m 이상의 지방고를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동네와 동네를 다 단절시키고 지역과 지역을 지금 다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마 환경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저희 지역은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그 흙이 연약 지방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대도시로 가면서 대부분 광역도로가 생기거나 어떤 뭐 민자고속도로 생기면요 큰 대도시 같은 데는 거의 지방고를 맞춰주더라고요. 요거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 보려면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나마 여기 지형은 지금 산 쪽으로 타고 넘어가니까 지방고를 약간 토사를 좀 재촉시키는 수준으로 가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들판을 지금 가로질러 가면서 우리 전부 다 지역을 단절시켜버렸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협의를 할 때 최대한 지방고를 낮춘 협의를 해줘야죠. 예. 말씀하신 의중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협상이나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지방고가 안 끝나면은 이거는 평생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가지고 후손들한테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요. 그게 이제 추세가 우리가 이제 그 환경 때문에 아마 많이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 단절된 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 폐단도 있지. 그리고 어떤 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면서 지방고가 높아짐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남아있는 토지들은 지금 피해를 보는 현상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를 하면서요. 지금 27페이지 지방하천 정비를 하는데 지방하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뚝방길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는데 그냥 하천 정비하면 그냥 하천 정비만 그냥 하고 끝내니까 뚝방길들은 거의 지금 사용을 못하거나 뚝방길이 아예 좁아져 가지고 옛날에 쓰던 길들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지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하천 정비를 유의무사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뚝방길도 해가지고 우리 뚝방길 같은 데 우리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원활하게 소통이 최소한 공사하기 전부 다 불편하지는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병행이 안 돼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 규포천하고 장안천은 지방 포장을 해서 자전거하고 농기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천 3류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롱 아파트가 생기면서 주변 변화는 있지만 그 옆에 보면은 저녁에 같은 데 보면 교행이 안 되니까 저쪽에서 차 오면 문자대고 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 도시개발 사업이 있다면 지방청 정비를 할 때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면 예상이 통행의 예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거기는 도시계획 시설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하천 정비를 하면서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확충을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게 지금 우리는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공사 하나 그 목적만 보고 물론 예산이 섰으니까 했지만 복합적으로 봐줘야 될 부분 복합적으로 봐줘야 안 되면 시비 투여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약해요 지금 우리 시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천 뚝을 이제 또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어떤 뭐 승용차나 차량이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농기구가 지방하천을 정비해놓고 나서 농기구가 다니면서 지금은 트랙탄이 커진 상태에서 불편함이 없게 다닐 수 있게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하천만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하천 뚝병은 작아지다 보니까 가던 길을 못 가니까 민원이 나온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또 망태 쌓기를 하던 옹벽을 치던 뭐 하면서 위에 있는 하천의 길만큼 확보를 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제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후수강길을 이렇게 농기가 닿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자전거 도로를 지금 숱하게 만들어 놨는데 예. 본의원이 봤을 때 자전거 도로의 첫 번째는 자전거 도로 연계성이라고. 우리 평택 씨가 자전거 도로를 올해도 지금 몇 군데 또 돈을 들여서 한 뭐 작게는 2억 몇천, 크게는 뭐 한 4, 5억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연계성 자체 물이 깨끗해지려면 상부서부터 정화를 시켜가지고 내려가야 되지. 자전거 도로도 사람이 많은 도시서부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연계선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위험한 도로를 질러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진입했다가 다시 위험한 도로를 지나가지고 자기가 집으로 귀가하는 형태의 지금 자전거 도로가 형태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지금 판단을 합니다. 예, 저도 자전거를 이제 타는데요. 그런 부분. 그러면 최소한 네. 사람이 많이 주거 밀집 지역서부터 안전하게 가면서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계속 돼야 되는데 예. 자전거를 싣고 놀러 오라는 식의 자전거 도로를 형성을 시킵니다. 이제 과거에 도로 내고 올 때 이제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안 했던 이제 구시가지가 조금 아까도 이제 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낼 때는 최소한의 지장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1호선 자전거 도로는 100% 실패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은 거의 10명이면 한 분 연세 드신 분이나 애들이나 타고 다니까 전부 다 도로를 탑니다. 자전거.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실전 위주로 아마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충분하게 그 검토 같은 걸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45페이지 통곡 지하차도 개설 공사를 하면서 예. 문제가 없냐 이렇게 틀림없이 건설사업소에서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예. 저희가 도시 도시주택국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어떤 둘 중에 하나는 누구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위증을 했다고 밖에 판단은 안 돼요. 아니, 말이 지금 상이하니까. 문제라는 게 조금 더 지연되는 그런 문제죠. 뭐. 고평지구가 지금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지금 매설 공급 때문에 다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저기 통북 지하차도가 먼저 가면서 고평지구 거 선 공사해주고 나중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후에 저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 이제 일부 지구계가 조금 이제 거기서 먼저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일부 축적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해결 안 되면 네, 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죠. 그거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통북 지하차도 이거 개설 공사하면서 고평지구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해봤어요? 여러 번 했죠. 근데 그쪽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도시개발과하고 세 군데 같이 이제 실무 대장들끼리 회의도 여러 번 같이 미팅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기 해결이 안 되면 이거 통곡 지하차도도 나중에 가지고 또 지연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해야죠. 이거 통곡 지하차도 개설 바로 끝나고 나면 이거 철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는 고평지구하고 무조건 협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그 이제 배수펌프장도 이제 통곡지구에도 해야 되고 고평지구도 해야 되는데 그걸 양쪽 지구 협의를 해서 한 군데로 몰고 이제 이런 심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또 두 군데 할 필요가 없고 한 군데로 몰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서부터 배수관로 또 하수관로하고 또 차량관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협의해서 실무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를 1년에 2번 받고요. 그 예. 감사를 한 번 하고 예산 제고를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예. 소장님이나 국장이나 과장님들만 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 딱 그냥 했고 사업 진행이 되면은 물론 그 사업 진행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최소한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 5년까지도 지연이 돼요. 그러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실무지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지 고평지구하고 저기 통곡 지하차도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보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이 총괄표가 지금 쭉 나왔는데 항상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게 의회에서는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물론 공사가 뭐 딱딱 떨어졌으면 좋겠고 보상 주는 대로 받아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솔직히 더 편하겠지만 지금 보면 계속 늘어놓기 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걸 의회에서도 이제 계속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도 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 도로도 예, 예. 안 막히고 병목천상도 덜 생기고 그러는데 예. 여기 찔끔하다가 저기 찔끔하다가 그 이제 과거보다 이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위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 마무리 위주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질의 좀 해볼게요. 예. 지금 본청에서 하는 공사하고 출장소에서 하는 공사하고의 차이점이 예? 뭐예요 대체? 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제 요것을 이제 이게 이제 신림제로 해서 이제 출장소 본청관을 또 안출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좀 큰 거, 예. 큰 것은 이제 본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도시계획도로는 각 관할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건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저기는 없는데 네. 큰 도로 같은 경우 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골치 아프다 하는 것들은 출장소로 다 떠넘기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이제 떠나는 건 없고요. 아니 그러면은 네. 갈평도로 및 확장 및 직선화도로를 하나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어차피 대림에서 지금 철거 들어가고 아니, 그리고 좀 지금 민원이 엄청 뭐 저기 근거 같은 거 민원도 많고 그런데. 아니 그거는 상습적으로 나오는 민원이고요. 저도 현장 다 가봐가지고 네. 봤는데 정말 골치 아픈 거 되면 예산 확보가 출장소 했을 때는요 해가지고 예산 확보도 본청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주는 부분도 있죠. 거의 확보를 없고요. 해가지고 왜? 실링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는 큰 사업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의원님 이제 방음사업비라든지 주민수거사업비도 네. 같은 경우도 받아가지고 주민수거사업을 이제 주로 이제 요걸 이제 도시재생과에서다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이제 출장소에 따라 이제 이렇게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좀 원칙을 세워달라고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그래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저희 소는 이제 아까 이제 외국 이상이면은 도시계획도로 남부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부 도시계획도로는 하시고 출장소에서 하는 건 하고 그 다음에 50억 밑에면 50억 밑에는 이거는 돈을 받아가지고라도 출장소 건설과로 이기를 시켜준다던가 그리고 50억 이상은 무조건 본청소관에서 한다던가 출장소에서 50억 이상 내는 거 있잖아요. 예상 확보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래 그런 거여서 이제 저희한테 저기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안출도 그렇고 이제 주로 도로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이제 뭐 대기 신용이라든가 석점 아까
지금 보면요, 한미협력단에서 큰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한미군 사업비를 해가지고 간 사업을 보면은 도로 사업까지 하는 거 직접 하는 거 지금 몇 개나 돼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과거에 뭐 한미사업단에서 직접 하다가 넘겨준 것도 있고 또 재생가로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그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이제 그 방침을 의원님이 과거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는 교육을 하고 좀 큰 것은 저희 시가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계속 어떻게 하나씩 좀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이건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주변에서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출장소를 일단 남기고 보고 그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없고요. 그런 저기 그러니까 정확한 주관은 갖고 가야죠. 예, 저희는 아주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65페이지 행정감사 사무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서 좀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이 뒤에 보면 설계 변경이 된 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설계 변경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설계 용역에서 공사 설계시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 변경되고 있다. 현장 조사를 충실히 아니하고 책상 속에서 탁상 설계를 했거나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 있다 그러는데 올해도 그런 설계 변경 내역서를 보면 기본적인 게 많아요. 그랬을 때 혹시 이 설계 용역회사에 대해서 올해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페널티 준 거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페널티 해주세요. 준건 없고요. 네. 이게 요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또 의회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일차적으로 아까 이제 그 이태 의원님도 이제 말씀하셨죠. 과거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전부 다 설계를 하고 그랬었는데 일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2월 초까지 합동 설계단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합동 설계단을 해가지고 한 8, 90건의 직원이 겨울에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그 업무량이 이제 과거보다 이제 많이 민원이 많고 흡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네. 합동 설계를 지금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네. 지금 설계 변경에 대해서 쭉 지금 현황을 지금 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냈는데 예. 지금 페이지로 몇 페이지가 돼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예.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이 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이제 그러면 당연히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또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거기에서는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면 제재 조치대가 된 데가 단 한 군데라도 나와야지 잘못한 데는 벌을 주고 잘한 데는 상을 주는 게 있어야지만이 용역업체에서도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겠구나 긴장하고 그러는데 페널티 준 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건 저희 국에서 준 건 없고요. 이제 뭐 수의계약하고 그럴 때 이제 페널티를 아마 해외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설계를 이제 100% 예를 들어서 설계 한 건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실제 내역을 뽑으면 2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이 담당자하고 이제 그 현장을 같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상식 이하의 이제 방에 들어갈 것도 빠진 것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주로 이제 그 측량 성과도 같은 거 이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용역 감독 공무원이 이제 입회하에 요거 내역을 뽑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기초 뭐 보링이라든가 충분한 그 조사 일을 주문한 또 그런 저기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찌 보면 이제 용역도 이제 감독 수행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의도 주고 그러는데요. 제가 뭐 항상 뭐 그때마다 지적하시는 건데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내일 모레 12월
5월 날이죠? 28일 날 저희 그래서 그 토목직이 16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감사를 한다는 의미는 질책을 한다는 것보다 최소한 이런 형 대안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는 자꾸 그런 게 줄어들고 가면서 기본적인 게 변화가 오기 위해서 첫 번째 감사를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맨날 이거 뭐 1년에 한 번씩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그냥 집행부 소장님을 비롯해서 국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들어가지고 그래 오늘 하루만 그냥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평택시가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도 이제 전 직원 불러서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또 자체 설계도 하고 28일 날 이제 그래서 계획 수립을 했는데요. 이런 사항을 이제 지난번 작년에 한번 교육을 시켰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내용 보면은 이제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101페이지서부터 지금 각종 사업 변경이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과거만 하더라도 지금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네? 이제 그거 13장 정도가 나와 있으면 이 건수로 따지면은요 한 해에 한 10개씩만 잡아도 130건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또 계약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체 설계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입찰회의에서 한 거와 같은 경우 잘못됐을 때 다음에 뭐 입찰된 거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평택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받은 것만큼은 이런 게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야죠. 우리 수의계약 주는 데가 5군데에서 6군데밖에 안 됩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은 당연히 다음부터 당신네들은 6개월 동안 수의계약이든 뭐 어떤 계약 못합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렇게까지는 변경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이 변경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되게 또 이렇게 또 이해를 뭐 맨날 보던 사람들이니까 친해가지고 그냥 심한 소리는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자기 집 앞에 이제 하다 보면 뭐 이게 배수구를 좀 빼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소장님 지금 네. 그런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을 안 갔다 보고 설계를 했던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설계 변경 내용에 보면요. 한번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하나하나? 네? 101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101페이지 광승 4교 신설회의에서 맨 마지막에 광승천 정비사업에서 지작물 상수도관 이설 이거 GPS 한 번만 확인해보면 상수도관 있는지 없는지 옮겨야 될 건지 안 나오는지 판단 안 나왔겠어요? 설계할 때? 그리고 광승이교 접촉도로 선행 변경 현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도로가 나가겠다고 원칙적인 선형은 원칙적인 거 아니에요. 광승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설계 미스보다는 이제 지금 보니까 광승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지금 변경이 몇 개가 지금 변경이 됐어요 지금. 광승 소하천은 몇 개가 나온지 알아요? 지금 6개가 광승 소하천에서 지금 설계 변경이 됐다고요. 이거 설계를 뭐 하라고 해요? 그냥 하면서 그때 그냥 그리면서 하지.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는 토목 전문직이니까 한번 이 설계 변경 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차고분 반영이라는 게 지금 몇 군데서 또 눈에 띄어요. 뭐를 착오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2페이지 같은 경우는 본연도 간접비 중복전상 발생으로 오류 점정이 생겼는데 돈은 증가가 됐어. 중복이 됐으면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아니 증액이 되면서 변경 사유는 중복정산 발생한 오류 점정이야. 중복정산으로 해가지고 정정이 됐으면 감액이 돼야 되는 사항이면 중복된
증액된 사항을 써줬어야죠. 주요된 사항. 그 얘기는 2차분 때 정산을 감액하지 말 거를 감액을 해가지고 3차분에 살린 겁니다. 아니 감액하지 않아야 될 거를 감액했다고 그러면은 시공회사에서 왜 이거는 정상적인 건데 감액을 하냐고 문의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감독하고 있는 측에서 갑질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수가 여러 개다 보면 품목이 하다 보면 착오도 있고요. 여기 이제 또 소장님, 예.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감액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감액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시공사에서 우리가 일한 건데 이걸 왜 감액시키냐고 얘기가 안 나왔겠어요? 그러면 감액을 어쩔 수 없이 감액을 받아들였다고 그러고 3차에 가서 해주겠다고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감액을 시켜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향후 보장을 해주던지 지금 당장 집행부에서 무슨 문제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안 하면 갑질을 했다는 얘기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일한 대로 사실대로 이 원가 계산이라는 게 이제 100%에 뭐 99.99%에 이제 맞춰야 되지만 하다 보면은 일하다 보면 이제 그 변경이 또 생기고. 그리고 네. 변경 사유가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좀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좀 봐도 좀 이해가 되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액 부분을 지금 증가 사유로 해놔가지고 2차분 때 감액을 해줬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해놓고 돈 안 준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공사가 3차분을 안 하고 마감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리고 공사 준공하고 그냥 끝내나요? 그냥 요 변경 사유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좀 써서 의원님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좀 제가 봐도 이제 100% 맞게 설계는 했을 수 없을 거로. 여기 이제 설명서를 하지만 넣게끔 이제 변경 사유 설명서를 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104페이지요. 할미대천 및 후사천, 사우동천 정비공사예요. 4,200만짜리를 증액을 2,100만 원을 했어요. 이렇게도 설계가 가능한가요? 이거 설계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가지고 그려가지고 그냥 어디 뭐 A4 용지에다 그려가지고 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설계 착오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제방도로에다가 사립부스를 없던 거를 사립부스를 건의해서 그러면 반영이 이거는 있고. 증액된 2,100만 원은 어디서 나와가지고 했어요? 이거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의회 승인 받았어요? 아니, 유지비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내부 거래네요? 내부 거래에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관함목도 내부가 됐으면 내부 거래에다가 표기를 해달라고 냈는데 내부 거래 지금 하나도 없는데 유지관리비에서 글로 갔으면 공사비로 갔으면 내부 거래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소하천 유지비, 풀 유지비에서 쓴 거니까요. 그러면 풀 유지비를 앞으로 삭감을 시켜놔야겠네. 그렇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사업 그리고 그 밑에 동막청 상류 정비공사 실지설계 용역이에요. 1,000만 원짜리를 용역 줬다가 감액을 500만 원 시켰어. 어떤 걸로 갖고 용역을 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이거는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50%를 감액을 시켰었어. 용역 과정에서 기존 구조물이 14년도에 한 건데요. 당초에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옹벽을 이렇게 쳐가지고 공사를 쭉 하는 걸로 했었는데 와서 이제 옹벽이 이제 필요 없고 이제 개변 불망태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소되고 일부 또 주택 지면서 그러면 네. 맨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 목적에 용역을 주는 목적이 주관을 못 잡고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는 가서
이거 옹벽으로 칠 건가 돌망태를 할 건가 판단도 안 쓰고 아니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 하천 옆에 토지 소유자가 그 직접 자기가 이제 그 옹벽을 쳐가지고 집을 이제 개발행위로 해가지고 집을 이제 짓고 이러면서 이제 그 구간을 토지 소유자가 하면서 이제 그 빼다 보니까 이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지금 두 번째 보면 1100 정도 되는 지금 계약 금액이에요. 증액이 960만 원이 됐어요. 아무리 보수공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 정도 되면 대충 가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신규 직원이 직접 설계를 했는데 시공할 때 이제 개장 과정 나가 보니까 그 곡선 반경이 안 나와서 회전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다가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하고 몇 가지 쉼터를 같이 조성하다 보니까 이제 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800만 원짜리 지금 증액이 또 1,300 됐어요. 콘크리트 포장 물량 증가예요, 이거는. 근데 뭐가 이게 커지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이 됐죠? 네? 동네에 그럼 이거는 설계가 이렇게 돼 있지 않는데 물량은 늘어날 수가 있나요? 구간을 그 동네에서 더 해달라고 해서 구간이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서부터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요. 기본적인 가서 현장을 봐가지고 여기까지 해도 된다, 저기까지 해야겠다는 게 책정도 안 하고 나가서 했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이거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물량이 확 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여기까지만 우선 예산이 이제 제한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달라고 했다가 또 다 말씀하시니까 여기 못 버티고. 그래 공사 부분은 그렇다고 보자고요. 105페이지 맨 마지막 거요. 예? 도도인수문 3개소 전기공사 실시 설계 용역인데 910만 원인데 감액을 430만 원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군 부대하고 한국하고 전기에 지금 전기 전압이 틀려가지고 아니 이런 데다가 설계를 솔직히 이 업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데서도 이런 설계를 할 자격이 있다고 봐요? 이건 기본 아니에요? 전기 설계는 전압이 같은지 안 같은지 원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는. 원래는 다르니까 다르게 끌고 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미군 부대에서 바꿔줘가지고 일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미군 부대에서 처음에 안 된다 그랬다가 안 되면 이들이 침수되는데 이제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 협상이 완전히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설계 용역을 줘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무기철 다가오고 이제 그러니까 아니 어떤 얘기가 주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도 안 끝난 상태에서 설계를 줘가지고 그게 맞지가 않만. 제가 과장할 때부터 협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 한 2년 걸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직접 이게 한 게 아니고 또 그것도 굉장히 또 절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당초에 얘기해서 그냥 하다가 이제 또 막판에 또 정리가 돼서 그런 거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설계인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어떤 설계 용역의 목적을 정확히 제시를 못 해준 거라고. 근데 해가지고 제대로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 1년 동안 미군 부대하고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불가하다고 계속 왔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그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변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평택호 횡단도로 공사를 물론 국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지만 230억 정도에서 지금
49억, 47억 정도가 지금 증액됐는데 지금 여기 그냥 변경사유를 쭉 보면요. 본 의원이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민원 요청에서 배수구조물 형식을 좀 변경해달라. 이것도 흉간에서 수로암고로 변형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간 것밖에 인정이 안 돼요. 토사바니거리 토치장 어디다가 할지 생각 못하고 이거 설계를 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평택시에 이제 토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도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서 도에 설계 심사도 받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사업을 하면은 소장님 여기서 나오는 뭐 토사가 있었거나 뭐가 있으면 토치장 같은 경우는 어디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설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했을 때는 한 이 정도면 한 5km 내면 될 거다. 여기는 한 10km 내면 될 거다.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치장 용도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나서 몇 킬로 정도 된다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주지 않나요?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산이었기 때문에 뭐 10km 이제 뭐 설계 지역마다 좀 틀린 10km 가는데 20km 가는데 15km 가는데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들어온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필요량을 이제 관련 기관이라든가 전부 조회를 해서 거기 나오는 데를 조회를 해서 나온 대로 최대한을 쓰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이제 감리단이 이제 가서 그 거리를 재서 이제 그 토치장에 대해서 이제 그 정산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치장만 가서 지금 말씀을 해. 토치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데도 지금 뭐 토치장 뭐 연장거리 선상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요. 지금 나중에 민원이 나와가지고 어떤 환경이 바뀐다거나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내기 신형관 도로 하면서 도곡배수지 건설관계로 수도가하고 뭐 상수관 매설 반영이 되거나 배수소지면 안전시설 4억짜리인데도 1억 8천, 4억 4천짜리인데도 1억 8천 증액된 거는 이해를 해요. 예? 중간에 껴드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야지만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건 잘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됐어도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도 기본적인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 걸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를 일단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강리를 돈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증액이 많이 됐어도 거의 한 40% 정도 증액이 됐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 증액된 부분이나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저기 보승 103호 아니 계약 금액이 5억 3천인데 증액을 1억을 시키는 이런 계약 공사도 있어요? 아니 배보다 100억 더 큰 공사를 하냐고요. 5,300만 원짜리인데 증액이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자전거 및 경작지 전용도로 노면 표지판 8개, 표지판 3개소 이런 거는 향후에 빼가지고 도로 정비과에서 다시 신설을 하더라도 했지만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저기 차수분으로 이렇게 뿌에다 그러는 건데요. 전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2차분에서 100만 원어치 했으면 3차분에서 이제 그걸 땡겨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순수하게 이제 늘어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공사를 해서 이제 차수분으로 보지만 네, 지금 네. 차수라는 걸 빼놓고 봤을 때 이해가 되는 이 공사냐고. 근데 자료를 좀 잘못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그 토치장 거리 문제는 뭐 사후 정산을 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이제 관내 관급된 물량들을 다 소진하고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리단이 인정하는 거리는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자 그 하도 받은 건설업체가 토치장을 10km 반경 냈고 20km 반경 10km 반경 내에 있는 걸 못 찾고 20km짜리 찾았더라면은 20km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교포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희가 주로 이제 협의를 합니다, 민서로. 네. 이 개발행위가 이제 뭐 어디 뭐 도시가라 이런 그 산지 전용이라든지 예, 이런 데가 예, 예. 뭐
뭐 몇천 누배, 몇만 누배 나면 그걸 이제 전부 다 허가 조건에다가 예. 타토를 이제 뭐 어디 현장으로 하는 조건에서 그만큼 또 물량을 빼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없어가지고 지금 그 이쪽에 소사벌 택지지구에서 이제 아파트 예. 허가할 때 이제 그 지하 탑하기를 했을 경우는 그 양을 이제 저희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본 거, 이제 그런 물량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그 아니 근데 민간 개발업체에서 나오는 그 사토를 관해서 어디다 주라고 지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제 그 흙을 예. 어디 이제 개발하게 받으면 이제 거기서 허가 조건 어디다 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사후 조건에 조건이 맞아야죠. 조건이 맞았을 때 그 얘기가 시기하고 있겠지. 이제 해서 그게 맞아야 얘기되는 건데. 거의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워낙은 우리가 산이나 이런 데 지정을 해서 토치장 개발 허가를 네. 해서 공사를 하게끔 해줍니다. 이제 다른데 예. 지구는 이제 평택 같은 데는 어려운 얘기죠. 쉽지 않죠. 고속도로나 이제 뭐 저기 할 때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 탑하기에서 흙을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 맹점이 있는데, 다 10km 반경 내거 찾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15km, 10km 넘는 20km 있는 반경을 갖다 끌어다 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관공서에서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유관기관이라든 흙 나온 데를 전부 다 조회를 합니다. 아니 조회를 하는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곳에 있는 이 흙을 갖다 사토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그것도 되는 이제 거예요. 문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뭐 현실적인 맹점이네요 이게. 자, 10km 반경 내에 있는 A 업체가 개발행위 한 10만, 한 5만 놈에 가지고 있어. 예. 그걸 가졌더니 나는 안 줘. 미안, 너 당신 못 주겠어. 어쩔 수 없이 뭐 20km 반경 내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허가 조건에 그리고 이게 이제 흙을 아무 때나 이제 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농번기 때는 아니, 그러기 이제 그거는요, 민간업자들이 개발행위 한 거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그거는요, 뭐, 농번기 때 가서 치던, 아니, 이제- 자꾸 언제든 그거는 관여할 바가 아닌 그걸 이제 거고. 문서로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문서로.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사월 그 아파트 협박이 있는 거로 그걸 많이 아니면 LH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전문대를 많이 썼고요. 아니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데 이제 뭐 그런 관련 그 대단히 그 개발행위 없는 데가 있으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규모라든지 조그만 민간 개발업체들 현장 가서 다 긁어 마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이제 소형 공사 같은 경우는 방경 5km 평균 네. 방경 5km를 이제 설계를 기본으로는 5km는 그렇죠. 인정을 네. 해줘요.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다가요. 설계 이제 방경 5km에서 가져와 가지고 네. 또 봐가지고 이제 더 가까운 데 있으면 이제 정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감사받고 그러면은 그 이제 그 토치장을 반드시 그 사진 찍어서 그 행위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근거를 갖다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많은데 네. 자 쉽게 얘기해서 자 5km대에서 갖다 해서 공사비를 절감했으면 불구하고 5km짜리 빼고 10km짜리를 갖다 10km짜리 갖다 딜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회장님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5km짜리를 갖다 딜에다 갖다 사토장을 확보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km짜리 있는 걸 갖다 쓴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이제 토치장은 사업자가 선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 그래 공무원이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니까 더 문제죠.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그럴 일은 없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근데 그럴 간혹 그럴 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쪽에 있는데 그거 뭐 너 모르니까 그냥 여기 없어서 저쪽에 가서 가질 네, 수도 짜리. 있고. 네.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이것도 맹점이에요.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성천을 순서로 해서 네. 이제 그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고 우려하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저기 잠시 좀 식단 하시죠.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